인생 오솔길의 독서노트. 레프 톨스토이.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거장. 그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소설가가 아니라 삶 자체로 하나의 철학이었던 인물입니다. 19세기 러시아에서 태어난 톨스토이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했고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크림 전쟁에서의 경험은 그의 인생을 크게 바꾸게 됩니다. 전쟁 속에서 그는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도덕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그의 대표작들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나폴레옹 전쟁을 배경으로 인간과 역사, 운명에 대해 이야기한 대작이며 안나 카레니나는 사랑과 사회,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깊이 있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은 지금까지도 세계 문학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삶에서 더 중요한 변화는 중년 이후에 찾아옵니다. 그는 극심한 정신적 위기를 겪으며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 집착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종교와 철학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게 되었고, 부와 명예를 버리고 소박한 삶을 선택합니다. 노동을 중시하고 비폭력과 사랑을 강조한 그의 사상은 훗날 마하트마 간디 같은 인물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말년에 톨스토이는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집을 떠나기도 했고, 결국 작은 기차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지금까지도 살아있습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다. 문학가이자 사상가였던 톨스토이.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단편 달걀만한 씨앗입니다. 만약 세상에 달걀만한 씨앗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느 날 한 왕이 아주 이상한 물건을 발견합니다. 바로 달걀만큼 큰 씨앗이었죠. 왕은 이 씨앗이 무엇인지 궁금해졌고 학자들과 노인들을 불러 그 정체를 알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합니다. 왕은 점점 더 나이 많은 노인들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건강하고 힘이 넘쳐 보입니다. 마침내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등장하고 그는 이 씨앗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씨앗이 흔했소. 그 시절 사람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았고 서로 속이지도 않았으며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욕심이 없었고 모두가 정직하게 살았던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땅을 나누고 서로 속이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경쟁합니다. 노인은 말합니다. 그때는 자연이 풍요로웠지만 지금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씨앗도 사라진 것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달걀만한 씨앗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정직하게 일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의 삶은 과연 더 나아진 걸까요? 그럼 이제 오늘의 작품인 달걀만한 씨앗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달걀만한 씨앗. 톨스토이. 어느 날 골짜기에서 어린애들이 가운데에 줄이 든 씨앗 같은 달걀만한 한 물건을 발견했다.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사람이 어린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고 옷꽃베이가에 사서 문 안으로 가지고 와 귀물로 황제에게 팔았다. 황제는 현인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이것이 무슨 물건인지
즉 달걀인지 씨앗인지 알아보라고 일렀다. 현인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러나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 물건은 창문 위에 놓여 있었는데 한 마리의 암탉이 날아들어와 쪼기 시작하여 구멍을 내버렸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것이 씨앗이라는 것을 알았다. 현인들은 예궐하여 황제에게 아뢰었다. 이것은 라이보리 씨앗인 줄 아래요. 황제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다시 현인들에게 이 씨앗이 어디서 언제 생겼는지를 알아보라고 어명을 내렸다. 현인들은 요모조모 생각을 거듭하고 온갖 책을 뒤져 찾고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어전에 나와 아뢰었다. 대답을 드릴 수 없사옵니다. 소신들의 책에는 이것에 관해서 아무것도 씌어 있지 않사옵니다. 그러하온즉 농부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줄로 아옵니다. 늙은이들 가운데서 누가 언제 어디에 이런 씨앗이 뿌려졌는지 듣지 않았느냐고. 그리하여 황제는 사람을 보내어 늙은 농부를 한 사람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다. 나이 많은 늙은이가 찾아내어져 황제에게로 불려왔다. 그 농부는 벌써 이도 다 빠지고 얼굴도 푸르죽죽하게 쪼그라진 늙은이였다. 그는 지팡이 둘을 짚고 간신히 들어섰다. 황제는 그에게 씨앗을 보였다. 그러나 늙은이에게는 벌써 시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어떻게 절반은 살펴보고 나머지 절반은 손으로 더듬었다. 황제는 그에게 묻기 시작했다. 영감, 이런 씨앗이 어디서 생겼는지 그대는 모르겠느냐? 그대 밭에 이런 곡식을 심지 않았었는고? 혹은 농사를 짓던 시절에 어디서 이런 씨앗을 산 적이 없는고? 늙은이는 귀가 멀어 간신히 알아듣고 겨우겨우 이해했다. 그리하여 가까스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네, 소인은 밭에다 이런 곡식을 심은 일도 없고 거두어 들인 일도 없고 산 일도 없사옵니다. 소인네가 곡식을 사던 시절에도 이런 씨앗은 모두 나탈이 더 자랐었음입죠. 지금도 그렇지만 말씀입니다요. 그런데 저 소인의 아버지에게 한번 여쭈어 보아야겠습니다. 어쩌면 그 어른은 어디서 이런 씨앗이 생겼는지 들었을는지도 모르니까요. 황제는 이 영감의 아버지한테로 사람을 보내어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다. 늙은이의 아버지도 찾아내어져 어전으로 데려와졌다. 이 늙어 찌들어 빠진 늙은이는 지팡이 하나를 짚고 왔다. 그에게 황제는 씨앗을 보이기 시작했다. 늙은이에게는 아직 시력이 있었으므로 잘 알아보았다. 황제는 그에게 묻기 시작했다. 늙은이, 이런 씨앗이 어디서 생겼는지 그대는 알고 있는고? 그대 밭에 이런 곡식을 심은 적이 없는고? 혹은 또 그대가 농사를 짓던 시절에 어디서 이런 씨앗을 산 적이 없는고? 늙은이는 귀가 다소 멀기는 했지만 아들보다는 잘 알아들었다. 네 하고 그는 말했다. 소인은 밭에다 이런 씨앗을 뿌린 일도 없고 거두어 들인 일도 없사옵니다. 또 산 일도 없사옵고요. 왜냐하면 소인들의 시절에는 아직 돈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사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곡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자랄 적에는 서로 나누어 가졌사옵니다. 소인은 어디서 이런 씨앗이 생겨졌는지 모르옵니다. 소인네 시절의 씨앗은 요새 것보다야 더 굵고 더 소출이 많고 하긴 했음입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본 일이 없사옵니다. 이건 소인이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옵니다만 소인의 아버지 시절에는 소인네 시절 것에 되면 더 나은 곡식이 산출되었는데 소출도 더 많고 한결 더 굵기도 했었다는 것이옵니다. 소인의 아버지에게 하문하셔야 할 줄로 아뢰옵니다. 그리하여 황제는 다시 이 늙은이의 아버지를 데리러 사람을 보냈다. 맨 처음에 늙은이의 할아버지인 그 노인도 찾아내어졌다. 그리고 황제의 편전으로 데려와졌다. 노인은 지팡이도 짚지 않고 어전으로 나갔다. 가벼운 걸음걸이였다.
눈도 밝고 귀도 잘 들리며 말도 또렷했다. 황제는 이 노인에게 다시 그 씨앗을 보여주었다. 노인은 그것을 이리저리 되작이며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보았다. 오랫동안 소인은 이렇게 옛날 곡식을 보지 못해서 노인은 씨앗을 물어뜯어 자근자근 깨물었다. 이게 그것이옵니다. 그는 말했다. 그럼 노인, 어디 한번 말해보라. 어디서 이런 씨앗이 생겼는고? 그대는 이런 곡식을 그대 밭에 심은 일이 없는고? 혹은 또 그대 시절에 어디 사람들한테서 산 일은 없는고? 그러자 노인은 말했다. 이런 곡식은 소인 시절에는 어디서나 생산되고 있었사옵니다. 이런 곡식으로 소인은 평생 살아왔고 또 사람들도 먹여 살려왔사옵니다. 그러자 황제는 다시 물었다. 그럼 노인, 어디 말해보라. 그대는 어디서 이런 씨앗을 산 일이 있는고? 혹은 또 그대 자신이 그대 밭에 뿌린 일이 없는고? 노인이 희죽 웃었다. 소인적에는 곡식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죄악을 궁리해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사옵니다. 또 돈이라는 것도 몰랐고요. 곡식은 누구에게나 얼마라도 있었음있지요. 소인은 이런 곡식을 소인이 직접 심기도 하고 거두어 들이기도 하고 타작하기도 했었습니다. 황제는 거듭 물었다. 어디 그럼 말해보라. 노인, 그대는 어디다 이런 곡식을 심었고 또 그대 밭은 어디 있었는고? 노인이 말했다. 소인의 밭은 신의 땅이었었음있지요. 쟁기질을 한 거기가 밭이었사옵니다. 땅은 자유였사옵니다. 제 땅이란 건 몰랐었사옵니다. 제 것으로 불렸던 건 제 노동뿐이었사옵니다. 그럼 두 가지만 더 말해보라. 한 가지는 어째서 옛날에는 이런 씨앗이 생겼는데 지금은 생기지 않나 하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그대의 손자는 두 개의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또 그대의 아들도 한 개의 지팡이를 짚고 왔는데 그대만이 그처럼 가뿐히 혼자 걷는가 하면 눈도 밝은 데다 이도 실하고 말도 또렷하고 상냥함은 어찌된 영문인가 하는 것인데 어찌 그런고? 노인, 말해보라. 이 두 가지 까닭은 무엇인고? 그러자 노인은 다시 이렇게 말했다. 하무나옵신 두 가지 까닭이란 다름이 아니오라. 세상 사람들이 제 품으로 살아가기를 그치고 남의 것을 넘보게 됐기 때문이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사옵니다. 옛날 사람들은 신의 뜻에 조차 살고 있었사옵니다. 제 것을 가질 뿐이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던 것이옵니다.